하정 후보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한동훈이 이길 것 같아. 끝내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뭐 단일하고 뭐 근처에도 못 갔잖아요. 그 단일화는 원래부터 상상도 안 했어요. 한동훈 후보의 소위 버리지 못하는 깐족거림은 저는 상당히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거품이구나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판단이 내려진 거라고 보여져요. 부산 북갑 여기는 김종원이 하정 후보가 당선될 것 같으세요? 저는 여기도 열어봐야? 하정 후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네. 진짜죠 이거? 예, 진짜로. 끝내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뭐 단일하고 뭐 근처에도 못 갔잖아요. 아우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후광 효과라는 게 이번에 이제 뭐 그 영향력을 가늠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 이번 선거 마지막으로 다음번에 못 나와 이런 거. 박민식 후보를 그래도 20%대에 묶어둘 수 있다. 조직표가 예. 어느 정도는. 그렇다면 3자 구도에서 하정 후보에게 승산이 있다고 봐야죠. 한동훈 후보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안 될 그렇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단일화는 원래부터 상상도 안 했어요. 그랬었던 어차피, 것 같아요. 예. 그건 될 수가 없는 단일화예요. 그러니까 유권자에 대한 단일화만을 추구하셨던 거잖아요. 그랬던 거지. 뭐 처음에 제가 그 북갑에 한동훈 대표 내려갔을 때 그 만난 분들 중에서 정치평론가 중에서 한동훈이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잘하네. 이거 좀 다른데 뭔가 뭐 바람이 불고 있네.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막판 가서는 거의 대부분이 한동훈이 이길 것 같아.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달려가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달려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에서 제가 그게 두 분의 하정우 후보도 마찬가지고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게 제일 큰 실책이라고 봐요. 누구한테 이렇게 매달리고 하정우 후보는 통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다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대표 내려왔는데 그건 또 오히려 오빠 발언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받고 그다음에 그냥 재수 형님 우리 형님 재수 형님 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면서 본인의 공보물 해도 본인의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뒤에 전재수 후보의 얼굴만 보이는 그런 거 똑같이 박민식 후보도 그랬어요. 어떻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그 장동혁 대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도부가 당권파들이 우르르 내려왔잖아요. 나경원 의원 내려오고 안철수 무슨 다 내려왔습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얘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나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불러다가 이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한 것이 저는 이 두 후보의 선거에 오히려 실책이다. 굉장히 잘못된 실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후보는 혼자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데 거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한동훈은 내려와서 북구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정치인들은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북구에 있는 분들만으로 개소식을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봐요. 실책이 아닌 어떤 득점을 할 포인트를 우리 김정 의원님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람 좋잖아요. 사람 좋고 그다음에 굉장히 살갑게 유권자들에게 그 소그릇 있게 대하는 모습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청와대 수석으로 일하다가 북구갑의 후보로 왔을 때는 전재수 당시 의원이 먼저 하정우가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시작은 그거였죠. 아유 재수 형님하고 함께 가야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부산시장 재수 형님이 하는데 북구갑에서 나 한 사람 정도는 민주당 후보가 돼야지 함께 발맞춰서 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대 18로 어떻게 합니까? 부산시장을.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저는 먹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재수 형님 함께 하는 모습하고 투표도 함께 해야지. 그거 보면서 투표도 뭐 혼자 못하냐라는 식으로 그 상대 후보, 여당 후보를 깔아뭉개는 듯한 한동훈 후보의 소위 버리지 못하는 깐족거림은 저는 상당히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것을 가지고서 주장을 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주종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냥 재수 형님만 밖에는 내세울 게 없거나 아니면 북구 사람 밖에는 내세울 게 없거나 나는 형님 누구야 그러니까 이 형님 봐서 나 찍어줘라고 얘기하거나 다시 왔으니까 나 찍어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박스권에 갇히는 거고 30%로 와서 37%까지인가 뭐 쭉 40%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거품이구나라는 그런 유권자들의 판단이 내려진 거라고 보여져요. 역시 부산 북갑이 뜨겁다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정우 후보가 이제 당선이 안 되면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한테까지 조금
타격이 있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으로 일 잘하고 있는 사람 뭘 삼고초려 굳이. 했다고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조정현 대표가. 그렇게 해서 후보로 전략 공천을 해놓고 그럼 이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선거 결과의 총합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8월 달에 전당대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뭐 서울 부산을 탈환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전북은 무소속이 되고 부산 북갑은 뭐 부산 북갑도 무소속이 됐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건 정청래 대표가 뭐 웃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거는 이제 대표의 책임으로 갈 소지가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지만 하종 후보가 막판에는 저는 승리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온다면 삼고초려 사고초려 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대표에게 역시. 책임이 갈 수밖에 없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요. 저는 네. 이번 선거 끝나면 무조건 양당의 대표들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예측이세요? 바람이세요? 아니 그럴 거예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일단 당 뭐 무소속들의 선전을 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론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그거밖에 안 돼? 뭐 이런 비난을 받을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장동혁 대표죠. 예.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거의 대부분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 국민의힘 당대표 니들 다 보기 싫어. 근데 보수는 어쨌든 좀 살아야 되니까 후보들은 좀 찍어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이분이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잘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여론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거기서 당대표 살아서 돌아오게 돌아오면? 되면 복당 여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간단하거든요. 가처분 신청 내면 돼요. 무소속 당선된 다음에 바로 가처분 가는 아니 거예요? 내지는 않겠지만 복당 논란은 네. 뭐 지금 지도부가 뭐 안 해주겠다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가처분 내시라. 그러면 그 자체가 이 지도부에 대한 엄청난 타격이 될 거예요. 양쪽에 한쪽은 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둘 다 이제 어려움이 처할 거다 뭐 이런 얘기신 건데. 가처분 신청 낼 일 없을 거니까 그 준비 안 해도 돼요. 왜요? 아니 우리가 하정 진다 후보가 이거지. 아, 그래서.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이긴다니까요. 끝까지 긴장을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나 했어. 얼마 내게 되는 거예요? 500원? 500원을 내기를 국값에 하게. 걸어요. 네, 좀 더 그럼 거세요. 얼마 걸래? 얼마 걸래 나왔습니다. 합사기로 하죠. 네, 방송 끝나고 저희 그러면은 내기해서 밥 사시는 걸로. 네, 그러시죠. 네, 저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